누구나 원하는 만큼 대마초 같은 마약을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얼마든지 마약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자. 그럴 경우 여느 상품처럼 마약의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마초를 지나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대마초 거래를 규제한다고 해보자. 의료 등의 목적을 위한 재배를 논외로 할 때 정부는 대마초의 생산과 소비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법적으로라도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고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규제는 대마초의 공급을 크게 줄일 것이고 소량이지만 여전히 생산된 대마초와 같은 마약들은 규제를 피해 몰래 거래된다. 공급이 줄어든 결과 대마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단, 거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대마초의 생산 비용이 오른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거래하에서의 가격과 자유로운 거래하에서의 가격 차이는 공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높은 가격으로부터 마약상이 벌어들이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지대라는 뜻이다. 이처럼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상은 체포되어 처벌받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거래한다. 위법 행위의 경중은 차이가 있지만 체포될 위험과 경제적 이득을 견주어 불법 행위를 한다는 점은 주차 위반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 결국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득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취득한다. 영화나 소설 등에 나오는 것처럼 마약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마초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 아니다. 그들이 힘들게 재배한 것을 싼 값에 사들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범죄 조직이다. 즉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단위당 한 개 비용에 불과한 데 비해 마약 조직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익에 해당하는 지대다. 정부가 마약 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이 마약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범죄 조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정부 규제는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마약 규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마약 소비를 줄이는 데에 따른 이득보다 더 크다면 마약 규제는 벌레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일 수도 있다. 마약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 조직이 생기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마약의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를 허용하되 정부가 일반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마약 거래와 관련한 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생겨난 범죄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약 소비가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마약을 규제함으로써 마약 소비가 줄어드는 이득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비용을 적절하게 결합해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마약 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이를 규제하는 데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마약 합법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무기나 장기 매매, 성매매, 불법 도박 등도 마약과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떻게 적절하게 맞춰나가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요, 공급 모형에 기초한 사고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출처는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 김두월 저입니다.